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차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제 10시 제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도 춥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차만쌤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전에 잠시 정신 좀 차리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피곤할 때가 좀 있어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달려왔네요. 또한 제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주신 분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제가 한번 다시 표합니다. 요즘 ETF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촉발된 ETF 출혈 경쟁,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 과연 어떻게 투자자를 달랠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천만쌤도 ETF를 모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ETF를 좀 모으기도 하고, 투자 차원에서 연금 계좌, IRP, ISA 계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폭풍의 한 주였다고 하죠. 해외 주식형 펀드, 선환급, 그리고 후 원천 징수, 이 과세 절차의 폐지와 이 배당금 축소 논란, 그리고 다시 점화한 대형 운용사 간의 총보수 인하 경쟁, 지난주 각종 사건이 우수수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ETF 시장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 운용사 간의 ETF 총보수 인하 경쟁이 또다시 한번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 격화된다. ETF 업계 2등이 누구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죠. 이쪽에서 인전 방아쇠를 당겼다. 미래에셋 운용은 6일 날에 미국 대표지수 S&P 500하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나스닥 100이죠. ETF 이 두 종의 총보수를 0.0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0.0068%로 대폭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죠. 2020년 11월 해당 ETF의 두 종의 총보수를 0.3에서 0.07로 내린 이후로 약 4년 3개월 만에 다시 0.0068로 내려온 거죠. 이번에 미래에셋 운영의 보수 인하를 두고 업계는 ETF 1회 삼성자산 운용을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운용은 올해 ETF 시장에서 삼성 운용을 추월하기 위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탁 결제원에 따르니까 7일 기준 미래에셋 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35.68%로 삼성 운용에 2.35%포인트 뒤처진 상태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과 올 초 그룹의 전체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ETF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1위 쟁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삼성운용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네요. 삼성운용은 바로 다음날이죠. 7일날 총보수 인하를 단행해가지고 맞불을 넣습니다. 미래에셋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총보수를 낮췄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두 종의 총보수를 기존 0.0099에서 0.006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운용이 전날에 제시한 총보수보다도 0.0006%포인트 더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ETF를 1억 원은 팔았을 때 연간 6,800원 정도의 수익만을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6,800원 정도의 수익을 갖는다. 한 중소형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수치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할 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삼성운용은 앞서서 지난 4월에도 코덱스 미국 S&P 500 TR 등 미국의 대표지수 투자 ETF의 4종의 수수료를 기존의 0.05에서
0.0099%로 낮췄는데요. 당시 미래에셋 운영은 금리형 상품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의 총 보수를 0.005에서 0.0098%로 내리면서 맞불을 놓았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총 보수 출혈 경쟁이 다시 격화된 겁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두 운용사 간의 그 스스로 출혈 경쟁이 미국 주식형 ETF 투자 혜택 축소로 상처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정부가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을 개편하면서 연금 계좌 내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는 등 과세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중 과세 논란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그 TR 토탈 리턴형 ETF 금지 이후로 이 불난 민심이 더욱더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운용사 간에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은 분배금의 그 배당 소득세를 해당 국가에 먼저 내면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이걸 미리 환급해 줬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과세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분배금을 온전히 받은 뒤에 나중에 국내 배당 소득세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하기만 됐었죠. 하지만 올해 공제 방식 개편으로 운용사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외국 배당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죠. ISA 연금 계좌 등 그 절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들한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야. 해외 주식 배당금의 그 100%를 그 절세 계좌를 통해서 받아내면서 장기 복리 효과를 추구하고자 했던 투자자들의 전략이 더 이상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배당 소득이 100원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한 15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죠. 하지만 이를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해 준 덕분에 투자자들은 배당금 1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어요. 투자들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더 많은 자금을 자산을 불린다 활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투자자들은 같은 상황이라도 85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여기 또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져요. 선 환급 절차가 없어져 버려서 연금 투자자들은 해외 배당 소득세를 내고 연금 수령 시에 소익이 돼서 연금 소득세를 또 한번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중 과세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정부랑 그 운용사의 대처도 화를 키웠어요. 공제 방식 개편은 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1년에 세법을 개정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요. 투자자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 말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미래에셋은 설상가상으로 이 분배금 축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고농을 치릅니다. 미래에셋이 4일날 타이거 S&P 500 ETF 투자자들한테 한 주당 분배금 45원밖에 안 줬어. 지난해 4분기에는 분배금 65원보다도 30%나 넘게 적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동일 지수를 추정하는 다른 운용사들의 분배금은 줄지 않았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은 외국 납부세 과세 방법 개편 영향이라면서 이 펀드 운용상 효율적인 방법으로 4개 분기로 나누어 분배하기 때문에 4개 분기의 평균 분배율 수준을 봐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니 다른 ETF하고 똑같이 추정하는 지수가 또 추정하는데 그럼 분배금 같아야 할 거 아니야. 응? 분배금 주는 비율은 같아야 하는데 왜 이따위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미래에셋. 꺾기 관계자들은 다만 운용사가 ETF 총보수를 낮춘다고 무조건 비용 부담이 주는 건 아니다. 총보수랑 기타 비용을 더한 총보수 비용을 봐야 돼. 이걸 비롯해서 실부담 비용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총보수는 낮은데 기타 비용 탓에 오히려 총수수료는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요. 가령 보면 ETF 체크해 보면은 서울 미국 S&P 500 ETF의 총보수는 0.0099%로 에이스 미국 S&P 500의 총보수 0.07보다는 낮지만 이 둘의 TER,
TER은 지난해 말 기준 0.14%로 갔더라. 장난질 하는 거죠. 장난질 합니다. 여기 TER에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한 값인 실부담 비용률을 살펴보면 결과가 또 달라지더라. 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미국 S&P 500 ETF의 실부담 비용률이 0.240이에요. 그에 반해서 에이스는 미국 S&P 500은 실부담 비용률이 0.172로 꽤 큰 차이를 보이더라. 결국은 소울이 더 비쌉니다. 에이스 거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ETF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부담 비용률이 2%인 상품에 투자해서 연간 1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면은 단순 계산해보면 투자자는 연간 8%의 투자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만 정률제인 총보수와 달리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는 사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 전에 정확한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규모가 큰 ETF를 고르는 게 수수료 최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TER은 ETF 총 보수와 기타 비용을 더한 뒤 준 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장 초기의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이 상장된 지 1년이 넘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보시고 알뜰하게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 잘 보내시고 나중에 오후에 봬요.